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무슨 돈 세는 걸 또 알려주시려고. 예,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참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제가 구독자가 네. 1000명을 훨씬 더 추가됐습니다. 이게 그때 저희 나오셨을 때 원래 600명대였잖아요. 예, 600명 지금 1700명 가깝게 되고 있어요. 야, 1000명이 늘었네. 왜 우리는 안 해줘? 여러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합니다, 진짜. 그래도 그렇지. 물론 저희가 나라살림연구소 구독해달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기 구독 안 하고 나라살림연구소는 구독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한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시면 더 넣으실 겁니다. 오늘도 많이 눌러주세요. 나라살림연구소. 네. 자, 오늘은 지방정부? 네. 지방정부의 예산 이야기? 하여튼 예산이 지금 왜 많으냐 적으냐.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냐 예. 하는 걸 좀 풀어나가면서 또 이제 약간 잘 쓴 얘기도 좀 넣으면서 아하. 하고 또 중앙정부 최근에 초과세수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히. 지방정부의 초과세수. 아니 이번에 그 초과세 논쟁. 그러니까 뭐 그 초과세가 이번에 50조를 넘어서서 59조. 선생님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설명해 주셔야지. 기재부가 그런 거 있었죠 하고 넘어가시면 몰라요. 기재부가 이제 네.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작게 잡아서 네. 그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돈이 50조를 넘어서다 보니까 올해 예. 2021년에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세금이 그렇게 많이 거쳤다. 네. 50조가. 지금 일단 인정하는 건 50조인데 네. 저희가 6조를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더 50 거쳤어요 또. 네, 더 거쳤습니다. 근데 그게 네. 뭐 기재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 논쟁이 있죠. 실수냐 고의냐. 네? 오늘 그게부터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세금이 300조 거칠 걸로 알았는데 더 거쳤다. 더 거쳤다. 예를 들면 얼마 더 거쳤다고요? 56조죠. 56조. 356조가 거쳤다. 네. 그럼 이제 예측이 틀린 거긴 해요. 네네. 하다 보면 더 근데- 거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마치 더 거쳤다 그러니까 네. 저 이번에 시험 봤는데 한 80점쯤 받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막 98점 받아온 그 느낌. 너 예상 똑바로 안 해? 그래서 기분은 되게 좋은 네. 그런 건 거네요.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 미리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짤 때 그게 없었잖아요. 들어올 수입이. 네. 그러면 그 돈은 이제 붕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다시 쓰려고 하면 네. 그 다시 또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의 그렇죠.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또 계획을 못 세워서 못 쓰면 또 남죠, 그만큼, 돈이. 예, 경제에 또 악영향을 끼치는 근데 거니까. 기재부가 그걸 일부러 그랬을 것이다 라는 의혹. 그렇죠. 이게 지금 매년 조금씩은 더 걷긴 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니까. 근데 그 정도가 보통 한 3-4% 정도였는데 올해는 20%를 넘어선 거죠.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 20%더 거친 거죠. 20%가. 근데 기재부가 예를 들면 일부러 그런다고 치면 네. 왜 그러는 걸까요? 만약 그 일부러 그러는지 뭐 혹은 그냥 오류가 났는지는 뭐 알 수 없으나 모르나. 예.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우리는 근데 의심하는 겁니까? 좋게 해석을 하면 예. 재정 건전성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약간은. 예.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추경 했잖아요. 저희 예. 30조 네. 쓰는 2차 추경을 8월에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미 올해 벌써 8월에 거친 거 보니까 들어오겠구나를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100%다 재난지원금 주자고 했더니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88%만 주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죠. 그때 더 거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월급 800만 원인데 아하. 아빠 월급 500만 원이라고 속이는 거구나. 아이들이 낭비할까 봐. 그 소동이 일어나서 그 겨우 88을 그래 해서 네. 부족하다니까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88이 아니라 100을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온 거죠. 많이 들어오는 줄 알았으면 네. 좀 흥청망청 쓸까 봐. 그래서 좋게 보면 그런 이제 거고. 재정건전 하려고 무조건 뭐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이제 아끼는 거고. 우린 어려워. 힘들어. 돈이 어디 있어? 근데 나쁘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이 정책의 타이밍인데 네. 이게 그런 보수성 때문에 자꾸 이게 실기를 하는. 예를 들어 뭐 저희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시간 지나 나중에 주는 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쓸 땐 그런 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악의는 아니지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기재부가 그렇죠. 뭐 악의까지 있겠습니까? 고의가 일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는 거죠. 기재부 입장에서도 자꾸 돈 좀 있다 그러면 자꾸 그냥 달라는 사람 손은 많으니 없다 그래. 일단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월급 받으면 챙겨서 이렇게 비상금으로 넣어놓고 뭐 그런 셈이네요. 그런 게 이제 기금이나 이런 데 넣어놓는 거죠. 그럼 초과세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편입니까? 혹시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초과세수 통계는 없는데 제가 아는 몇 나라를 보면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죠. 그래요. 보통은 이제 한국은행이 추계를 하고 예산정책처 추계를 하는데 그보다 약간 부족하게 하거든요 보수적으로. 근데 조금 뭐랄까 알겠습니다. 많이 뭐 부족하게. 기재부가 네. 정부 곡간주기 노릇을 하려면 네. 실제로 1,000만 원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한 800만 원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야 또 이렇게 비상금도 챙길 수 있고 하는 충정은 이해하나. 근데 예를 들면 그럼 집권한 대통령은 정치 세력은 지금은 민주당이든 혹은 또 정권이 바뀌어서 누구든 가능하면 세금 많이 걷어서 또는 세금 걷은 걸 충분히 다 쓰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임기에 생색이 나죠. 그렇죠. 예. 가끔 이제 국가 부채 늘었다고 혼나긴 하지만 최소한 거친 것도 안 쓰면 손해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가 잠깐 들어와 봐라. 왜 세금이 더 거치는데 자꾸 자꾸 축소해서 전망할래? 이러니까 예산 짤 수가 없잖냐. 나랑 붙어볼까? 아니 그런 그러니까 그거 갈등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뭐 100이 거치면 네. 보수로 잡아서 한 95 정도까지는 네, 그래 하고 인간적으로 그 정도 있을 하지만 수 우리는 있지. 절대 반대합니다. 네. 정치 논리와 행정 논리가 네. 균형을 이루면서 가면 되는데 네. 이제 정보의 부족과 여러 가지 때문에 좀 행정 논리가 너무 앞서가는 거죠. 그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기재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런가요? 확인을 못할 거 아니에요. 못 믿지만 네. 그렇다는 대안이 없는 그치, 거죠.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뭔가 꿈쳐놓을 것이야. 나 진짜 예산 없어요 해도 야, 너 꿈쳐놓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하면서 이제 더 써라고 하는 거예요. 더 써라.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 88%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불신이 네.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 청와대나 국회 쪽에서 88% 사태.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88 네.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네. 88을 기재부가 지켜낸 거거든요. 다는 못 주고. 나는 못 준다. 그러나 무조건. 세수 들어온 거 생각하면 다 줄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거 뭐 지금 추가 세수에서 극히 일부인데 네. 그거 좀 아껴보려고 하다가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논리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나눠주든지 다 주는 거는 다 주는 건 싫다. 이건 아니 이건 원칙이 어긋나는 것 같다. 맞아요. 조금이라도 그런 남겨서 어려운 사람 더 주든지 그거야 뭐 양해할 수 있는데 선별을 안 하고 다 준다는 건 이건 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원칙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일부 뭐 기재부 맞아요. 관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이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도 하고 네. 뭐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안 하려고 한다면 조금 아쉬운 거죠. 예. 그게 세계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와 관련한 논란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방 정부 예산이 남아돈다? 부족한 듯하지만 남아돈다는 네. 것 같은데요. 뭐 다들 부족하다고 하죠. 아마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영수가 맨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진짜 부족하냐. 그리고 이게 또 지역이 또 여기는 골고루 부족하거나 남는 게 아니고 예.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명단 지역별로? 예, 예. 지방 정부 지역별로 예산. 심한 곳에 제가 그 명단을 한번 공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방 명단 정부 공개? 예산.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얘기하기 전에 지방 정부라고 하면 이른바 지자체라고 불리는 그 정확한 법적 표현 지자체죠. 지자체죠. 자치단체고 네. 그 지방 정부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쓰려고 하다가 네. 그 YS 정부 때 이제 저 지방자치 하면서 무슨 지방 정부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된 거예요. 네. 지방 정부로 하면 지방 그 정부가 정부로서 기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네, 정확하게는 뭐 지방 그렇게 지자체. 예. 연방 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거의 없죠. 알겠습니다. 보통 중앙 정부의 약간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우리 막 여러 부처도 있고 뭐 청와대도 있고 국회도 있고 하는 게 이제 중앙 정부잖아요. 네. 네. 그 중앙 정부는 세금 다 걷어다가 그 예산을 쓰잖아요. 네. 지자체 지방 정부는
지방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세금을 걷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걷은 걸 나눠 받는 겁니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체 수입이 있고 예. 이전 수입이라 그래서 중앙에서 오는 돈이 있는데 참고로 아까 그 지방 정부는 네. 요 작년 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 32년 만에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1988년에 민주화가 된 다음에 네. 89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져서 95년에 지방자치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 89년에 만든 법이 이번에 21년 만에 법이 32년 만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네. 내년부터는 그 일단 법상으로는 지방 정부라고 부르기로 정치적인 의미로 내년부터는 그럼 지방 정부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스스로의 독립성을 뭔가 고취시켜주는 지향이다. 차원에서 아하. 이름은 좀 그렇게 좀 불러주자. 이름이라도.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 뭐 그래서 그 뭐냐 무슨 얘기를 했죠 저기. 지방정부 지방정부 예산은 네.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 스스로 스스로 걷어서 쓰는 걷는 것도 것도 있다. 그래서 그게 이따가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네. 한 반쯤 됩니다. 반반. 그러니까 지방에서 쓰는 돈의 반은 자체 수입이고 자체 수입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 지방세, 지방세. 세액 수입. 어. 세액 수입은 뭐 임대 수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매각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고요. 예. 주로 지방세가 거의 한 70%가 넘죠. 내각이라 하면 뭐 땅을 판다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 성남 도시개발공사, 뭐 경기개발공사, 대장동 무슨 수입. SH 공사 그런 거. 게. 들어온 거.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요. 네. 난 얘기 굳이 안 하려고 그랬어. 성남개발공사라고 했는데 대장동. 그런 게 있고 네. 그게 자체 수입이고요. 예. 이전 수입은 이제 제일 많이 교부세, 교부세. 보조금.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가장 큰 거의 99% 정도 차지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주는 게 반, 스스로 네. 쓰는 게 반. 딱지 같은 것 때문에 그것도 지방으로 다 가는 거예요? 딱지. 딱지요? 예. 예를 들어 과태료? 주차 위반 뭐 이런 그거는 거. 다 지방 업무죠. 네. 그래서 그것도 꽤 많습니다. 딱지로 뛰는 게 한 1조를 넘죠. 구청에서 뛰면 구청이 가져가요. 맞아요. 근데 구청이 가져가서 네. 뭐 그거 구청에 원하는 거 쓰는 건 아니고 딱 무슨 그 교통회계인가? 정해진 데만 네, 쓰고. 그렇게만 쓰는 게 원칙은 원칙이다. 다만 원칙인데 또 그 장벽도 허물기도 하고 한다더군요. 요즘 제가 허무는 거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나온 수입은 주차장에만 써야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아까 얘기한 벌과금, 예. 주차 위반, 주차 위반. 이거는 조례를 바꾸면 딴 좀 넓은 의미의 교통이 쓸 수 있어요. 도로를 놓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교통 복지를 하거나 네. 그래서 그게 반반쯤 된답니다. 교통예산으로 쓰기도 하고 네. 또 반은 또 구청장님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모은 교통특별회계 돈이 네. 그러니까 뭐 주차장 특별회계라고도 하는데 예. 그 돈들이 못 쓰는 거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차 한 면을 건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2억이 넘게 드니까. 그래서 요즘은 공유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주차장을 좀 공유하자. 예를 들면 요즘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네. 서울만 해도 벌써 5만 군데 이상 예. 센서를 달아놨어요. 네. 그래갖고 센서에 그 앱으로 해갖고 센서에 딱 되면 그렇죠. 공유 주차장처럼 쓸 수 있죠. 예. 주인한테 한 70% 정도 가고 예. 30은 비용으로 이제 제한은. 아하. 너도나도 달아달라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주인이 있다는 게 참 어차피 그렇죠. 나땅인데. 이제 물론 그분들은 뭐 몇 달 뭐 이런 그 일단 그러니까요. 제한된 임대권이지만 네. 요즘은 계속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있잖아요. 지금 서울의 주차장 그 확보율이 140%입니다. 네. 근데도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그 오피스하고 네. 주거지가 서로 낮과 밤에 그냥 몰려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남고 예. 한쪽에서는 그래서 모자라고. 차라리 그러면 저 아파트가 좀 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네. 주차장을 공유하면 네. 그래서 주차장 업을 하면 업을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업을 하면 그 돈을 가져가고 그 그런 주차난을 식으로, 좀 그런 해소하고. 식으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돈을. 뭐툭 누르면 그냥 막 이야기 보따리가 막. 네, 알겠습니다. 지방정부 예산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가 많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예. 그 도로나 인프라 그런 거예요.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숲, 뭐 하천 이런 건데 숲이나 하천, 도로는 중앙이 대부분 해줘요. 그러니까 도로하고 상하수도하고 쓰레기 정도만 지방에서 주로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큰 돈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지방이. 예, 지방이. 근데 수입은 최근에 그 국세가 들어도 들어오죠. 왜냐하면 아까 교부세가 들어오니까. 예. 그리고 지방세도 재산 그 집값이 올라가니까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수입은 급증하는데 네. 지출은 급증을 안 하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돈을 다 안 쓴다. 네.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스스로도 돈이 남는다는 걸 상상을 안 해본 거예요. 네. 그 금융위기 있을 때 있잖아요. 예. 2009년 10년 이때 이때 돈이 부족했었어요 지자체가. 그래가지고 막 과대축에 했다 뭐 그래서 막 예. 부도가 뭐 얘기가 되기도 하고 특히 천안 같은 데는 뭐 마이너스가 10%가 넘게 나서 막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당연히 없고 남는다. 다 남는 남는다.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를 네. 초청해서 네. 교육 예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저의 기억에 따르면 국세의 약 20% 정도를 무조건 20.24. 20.24? 예. 네. 그거는 무조건 야 20%라고 했으면 그냥 맞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정확하게 20.24%를 네. 무조건 교육세로 교육 예산으로 뗀다. 교육 예산이 많이 필요하건 적게 필요하건 무조건 된다. 그러는 바람에 국세가 늘어나면 교육 예산은 교육계에서 필요하든 안 하든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막 아이패드 나눠주고 막 그런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예산도 일정 비율을 항상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저 19.24%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둘이 합치면 40이잖아요, 벌써. 네. 네. 거기도 20이군요.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재정 구조거든요. 예. 재정 구조에 보면 화면 띄워줘요. 예. 보시면 지방 이전 재원이라 131조가 나가잖아요. 저게 저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걸 보면 이게 될까요? 그 위에 여기 지방 이전 왼쪽 위에 있네요. 예, 지방 이전 지원. 예, 예. 예. 여기가 그 131조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손도 안 대고 자동으로. 저게 19.24%라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아. 중앙정부에서 걷어서 자동으로 그냥 가는 예. 돈. 그러니까 그게 자치단체의 64조, 그 교육청의 64조, 자치단체 63조. 그다음에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라는 건 뭐냐면 예. 유치원, 그러니까 이 유치원에 주는 돈이에요. 예. 저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는 거거든요. 저것도 국세의 몇 %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합치니까 벌써 131조잖아요. 예. 이거 말고도 저 복지에서 네. 뭐 노인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전달되잖아요. 예. 그 돈이 또 한 10몇 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재량 지출에서도 보조금 같은 게 나가죠. 보조금이 또 30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고 나면 중앙의 돈이 한 거의 3분의 1이 줄고 지방의 예. 돈이 늘어나서 거의 비슷해요. 지방하고 중앙이. 이게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총 지출을 말하는 거죠. 중앙 정부. 예, 중앙정부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파란색 진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무조건 가는 거죠. 지방으로 보내주는 돈이 저 정도 포션이 된다. 네. 아. 그래도 약 한 4분의 3은 중앙으로 남는 겁니까? 근데 그 나머지에서도 네. 복지에서도 한 10몇 조 나가고 아. 그 다음에 재량 지출에서도 보조금 있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 주는 보조금. 예. 보조금이라는 게 또 나가요? 예. 지방 이전 재원으로 20% 떼어 주는데도 예, 그거 말고 보조금은 조건을 달고 주는 거고 저건 조건 없이 주는 거죠. 보조금은 예를 들면 어떤 게 보조금입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저기 지방 공단 만든다는데 네. 그러면 공단 만드는데 그럼 우리가 30% 대줄게. 아 그때 70%. 프로젝트가 생기면 프로젝트별로. 그리고 뭐 복지 같은 경우에도 알겠어요. 네.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저 뭐 80% 90%줄 테니까 나머지 내가 채워라. 그럼 예를 들면 100이 중앙 정부가 거둔 세금이면 거기서 어느 정도로 주는 거예요? 지방으로 총 다 합치면 대략 한 그러니까 40% 그거 있고 60 정도 교부금으로 주는 나는 거예요. 60% 정도 주는 거죠. 60을 줘요? 네. 40 국세에서는. 국세에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까 국민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벌충이 돼서 중앙정부 재정이. 그거는 뭐 중앙 지방 가릴 거 없이 주는 거니까요. 네. 4대 보험에 이하 하여튼 전 국민한테 뿌리는 거니까. 중앙에서 거둔 거에 한 60% 정도가 지방으로 간다. 오히려 지방으로 간다. 와, 엄청 관광 많이 중앙에 주네요. 걷어서. 엄청 많이 주네. 그래서 그 지방이 저는 이제 물론 분권을 해야 돼서 지방에 더 많이 가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사람들이 현실을 정확히 인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있는 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돈 남잖아요. 이 어떤 괴리 현상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현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산이 또 제대로 못 쓰여지는 게 있지 않나 해서. 매년 국세 20%를 지방으로 바로 보내고 지방도 여러 지방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어디로 가요? 그거에 이른바 분배. 예. 분배.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속된 말은 분바에는 예,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교부세라는 걸로 예. 지금 합니다. 지금 교부세. 그 영상 나올 텐데요. 우리가 오늘 제가 몇 가지 용어 정도는 확실히 듣는 분들이 네네. 이해를 네. 하는 걸로 가는데 네. 우리 맨날 재정자립도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지금 전문가들도 아무도 안 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 예, 재정 자립도가 전국적으로 평균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뭐 8대2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요즘 많이 좀 바뀌어서 75대 25까지 갔거든요. 네. 국세 75. 네. 그런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4분의 3은 국세다. 예, 네. 그 예. 국세 중에 예, 국세 중에. 그러니까 국세 4분의 1 국세고 예. 지방세가 25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방이 자립을 한다는 건 네. 굉장히 특수한 곳들이죠. 자립하기 어렵겠죠. 아, 중앙 정부가 돈 안 내려줘도 우리는 지방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기 충분해? 네. 네. 그런 곳들이 있죠. 이걸 기업들이 많은데 뭐 이런 불교부 데들. 단체, 그러니까 뭐 고양시, 성남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자주 나온다. 과천 뭐 이런 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은 아까 평균이 30이라고 했으니 예. 20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다. 어. 이런 식으로 맨날 비난을 했잖아요. 비판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잘 몰라서 하는 얘기거나 어. 아니면 좀 나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자세히 왜요? 설명해 왜요? 주세요. 왜냐면 왜요? 이 국세 자체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방이 자립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이 주로 일반적인 걷어가니까. 경우에. 중앙이 주로 걷어가니까. 네, 중앙에 걷어가니 그래서 중앙에 그걸 채워주는 돈이 아까 교부세 이런 거예요. 예. 채워주고 나면 왜냐면 국세 20%뭐 교육 나가고 이러면 뭐한 35 이상 나가잖아요. 그래서 딱 반반이 조금 넘게 차이 나는데 예. 저 반반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자립도가 아니고 자주도예요. 자주도? 예, 이 자주도는 뭐냐면 아니 네. 그 자립도는 자체 수입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1년에 쓸 돈이 100이야. 예. 네. 그런데 자체 수입은 30이야. 자체 수입이 예를 들면 50이야. 네. 자립도 50이죠. 그럼 반밖에 자체 수입이 안 되니까 자립도 50이다. 네. 자주도는 뭔데요? 자주도는 아까 교부세 같이 조건이 없이 주는 돈. 아, 그 돈은 우리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 친다. 돈으로 친다. 치고. 예. 쳤을 때는 한 70, 한 3, 요 정도 감당합니다. 아. 그래서 강남구 같이 잘 사는데도 네. 재정 자주도는 네. 그 저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강남구의 기초수급자도 중앙정부 돈을 주니까. 그렇죠. 그렇겠네요. 물론 여유는 좀 더 있죠. 네, 네, 있는데 아. 그래서 이 자립도와 자주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오늘 알겠습니다. 이해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그런 게 있다. 그럼 네. 재정 자주도가 80이면 나머지 20은 어디서 채워서 그 지자체가 살림을 하지요? 아까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아, 중앙 정부가 별도의 네. 보조금을 또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 같은 거는 솔직히 요 문재인 정부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었다 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요 지방세가 5%도 안 돼요. 근데 영국이 뭐 분권이 안 돼 있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돈은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직접 네. 걷거나 결국 들어오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통일적인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에서는 네. 그렇지.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집안 살림 해보면 알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벌어온 돈은 다 아내를 갖다 줍니다. 네. 그냥 쑥 흘러가요. 그리고 흘러가? 아내는 이제 주로 아이가 많으니까 집에서 가사 일을 주로 도와주시죠. 네. 그러면 사실은 표면적인 아내의 재정 자립도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네. 본인이 안 버시니까. 그러나 실질 권한은 실질적인 재정 자주도는 엄청나게 높으시고요. 저는 자립도 20 뭐. 네, 2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 자체는 아무 의미 없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하지. 그게 소스가 뭐든 무슨 상관이냐. 다만 좀 안타까운 건 네. 부족한 걸 똑같이 채워줘요. 이러니까 자치단체가 노력할 필요가 없죠. 이걸 제가 그 교부세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독일은 예. 이렇게 안 하고 등수를 못 바꾸게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사는 데는 좀 더 많게. 그래야 노력을 한다. 뭘 무슨 노력해? 말이죠? 그러니까 자주도나 자립도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네. 예를 들어 1인당 예산 이러면 시골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시골은 어. 예산은 많이 가도 사람 근데 수는 적으니까. 독일은 그렇게 안 하고 어. 그래도 잘 사는 데가 그래 조금 한 푼이라도 많게. 아, 많게 쓰게. 거기도 교부세 제도가 있는데 잘 네. 사는 보람을 좀 느끼게. 예, 예. 아하. 그래야 노력을 한다. 아. 그렇군요. 우리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해서 자체 수입 늘리면 네. 교부세가 줄어들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100이다. 우리 지자체. 근데 우리가 열심히 자체적으로 벌고 또 나라에서 국세 20%를 자동으로 주고 하는 거 모아봤더니 70이야. 그래서 교부세 30을 주세요 해서 받아서 1년 예산을 써요. 그런데 100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거면 120으로 했으면 70은 들어오고 50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그럼 예산 맘대로 늘리죠. 어차피 채워줄 거면. 그래서 또 그런 걸 방지하려고 네. 재정력 지수라는 게 더 어려워. 재정력 지수가 네, 뭐냐면 네. 모든 수요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네. 행안부에서 여기까지만 기본 필수 재정 수요다라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막 쓰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럼 막 편성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 대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딱 행정적으로 뭐 너네 인구가 얼마니까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걸 딱 계산해 가지고 여기까지만 쓸 수 있게. 네. 그래 그럼 억울하네. 그러니까 그런 돈 없는 지자체는 곧 용돈 이만큼이면 되지라고 딱 한 거 그만큼만 써야 되고 넉넉한 지자체는 거치는 대로 막 쓸 수 있고 아니 까짓거 뭐 용돈 안 받습니다. 뭐 내가 번 돈 내가 쓰지 하니까 무슨 뭐 네. 이런 수당 저런 수당 많이 나눠줄 수 있죠 지자체에서. 그게 19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 제일 큰 기준이 면적, 그다음에 인구, 음. 네, 도로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이게 넛지라고 하죠. 이 유인 네. 효과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갯벌에 10년 전부터 갯벌에도 그 기준을 줬어요. 19가지 기준 중에 갯벌이 갯벌 많으면 면적에다가 갯벌이 많으면 예산을 더 준다? 예, 교부세를 더 준다. 왜요? 왜? 갯벌의 어떤 경제적 가치, 뭐 보호, 뭐 이런 걸 위해서 한 건데 개발하든가 보호하라고. 네. 그랬더니 개발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갯벌로 남겨야 돈이 되니까. 네. 그 전에는 갯벌 다 까문개고 막 놓쳤는데 그런 게 있어요. 돈만 받고 우리 갯벌이 이만큼 있으니까 돈 받고 그 개발 안 해. 망치진 않는 거지. 망치진 않는 거지. 그럼 내년에도 또 갯벌 이만큼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돈이 아주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닌데 예. 그래도 이제 저 돈이 오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군요. 그 기준 때 그 기준도 사실은 그래서 모아다 일률적으로 하니까. 아, 근데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하여튼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무슨 명목을 써서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겠죠. 그 재밌는 사례가 네. 우리나라의 리스 렌탈 차량 있죠. 네. 리스 렌탈 예. 차량. 예. 예. 리스 렌탈 차량이 제일 많이 저 주소지를 두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등록되어 있는데 네. 내가 어디 요 얘기는 어디서 한번 들은 것도 같은데 어디예요? 그 취등록세가 낮은 지자체가 별도로 있대요. 그래서 렌트카 회사들은 다 거기다가 본사 사업지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전국에 렌트카를 뿌린다는데 세금 적게 내는 텍스 대로. 쇼핑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세금만 있는 취득세 등록세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자동차 채권 있잖아요. 아 채권 자동차 의무 채권 매입 있죠. 비율도 예. 있죠. 채권이 있는데 이 처음에 이걸 먼저 시작하는데 경상남도 쪽에서 했다가 경상남도 너무 멀잖아요. 뭐 네. 함안 뭐 이런 데니까 네. 재판을 했는데 서울시가 화나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차에 한 3분의 1은 서울에 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겼어요. 서울시가. 서울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못하게 됐는데 네. 문제는 인천이 어. 제가 유종복 시장이 있을 때 그걸 한 거예요. 누가 제안을 해가지고 아 취등록세도 낮추고 그 세금도 채권을 좀 아예 안 받아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바겐세일을 했구나. 그 채권 판 게 주로 어디로 가냐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데를 가요. 네. 그게 이제 지역 개발하고 뭐 이렇게 쓰는데 예. 그 들어오면 돈 받고 다시 채권 돌려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지난번에 활용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죠. 그 어떻게요? 저 재난지원금 100% 채워줄 때 네. 그게 그 지역 개발 기금에서 뺏어 쓴 거예요. 지역 개발 기금에서 쌓여 있으니까 조 단위가 쌓여 있으니까. 아. 근데 그게 빚이긴 하지만 계속 돌고 도는 돈이잖아요. 네.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려면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려면 네. 채권을 사야 되는데. 경기도 무슨 개발 채권 이런 걸 사야 됩니까? 예. 모든 곳은 다 사요. 그것도 결국은 채권 판 거니까 빚은 빚인데 예, 예. 뭐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는 게 갑자기 되는 것도 네. 아니고 시간에 대하 오는 그럼 거고. 또 자동차 누가 살 테니 계속 머물러 있는 채워줄 수 돈이니까. 있다. 아. 그럼 그 돈은 모아서 용도가 없어요? 그냥 그 아니 뭐 이제 뭐 도시 개발도 하기도 하고 네. 도로 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쓰죠. 근데 그게 꼭 안 써도 되는데 대부분 안 쓰고 있어요. 빚이라고 생각해서. 아 언젠가 갚아야 네, 되는 갚아야 돈이라고 된다고 생각해서. 생각해서. 그런데 그거를 쓸 거면 아주- 왜 모아? 예.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건 그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네. 건설하기도 하고 뭐 이제 네.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걸 적재로 활용한 게 인천이 안 받아버린 거예요. 아, 그걸 안 받기도 하고. 네. 그래도 그랬더니 다 이쪽으로 와라. 이쪽에서 그랬더니 거의 우리나라 리스 렌탈 차량의 반 이상이 거기에 등록이 된 거예요.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이번에 서울시가 졌어요. 소송에서. 왜 왜냐면 이번엔 서울시가 줬어요? 인천 정도면 주소지를 두고도 뭐 영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렇지 아니야. 서울시 차 뺏어간 거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저 경상도는 좀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일단 그 취등록세가 늘어났잖아요. 예. 네. 그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그 교부세 아까 산정 기준에 예. 네 번째 자동차예요. 그 교부세. 네. 자동차가 많으면 교부세 많이 준다. 네. 아. 그래서 교부세를 한 3천억 넘게 더 받은 거죠. 야.
그 취등록세도 받고 많아지면 교부세도 받고. 이상하다. 야. 왜 갯벌이야 그렇다고 쳐요. 그것도 예를 들면 충청북도 같은 데는 짜증 날 거 아니야. 우리는 갯벌이 없는데.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 얼마 안 돼. 야, 어쨌든 뭐 그거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기준을 많아도 자동차가 많은 것도 왜 일종의 줍니까? 인구가 많은 걸로 생각하는 자동차 거예요? 때문에 관리 비용이 들 거다. 그래서 주는 건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을 네. 행안부가 정한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합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야, 행안부. 조건은 그냥, 이거야. 자동차 그냥. 많으면 많이 줄게. 그리고 어떤 때는 기준도 안 바꾸고 보정 개수라고 해가지고 네. 올해 보니까 저기가 좀 취약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더 주고 이런 게. 아. 그래서 그걸 누가- 중앙의 권한이 막강한 거죠. 행안부가 행안부가 와. 그리고 참고로 그 유정복 그 시장은 바로 그 전에 행안부 장관을 했죠. 아, 이렇게 생리를 잘하는 거구나. 네. 생리를 잘 알고 요거 하면 인천시에 들어온 돈이 많아질 거야. 사실은 저는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이런 관료들을 이름과 연계되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이건 크게 흉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안부 가서 부탁하고 로비하고 읍소하고 해야 되겠네요. 하죠.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지방 교부세 4% 아까 60 몇 조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4%면 얼마예요? 그래도 한 3조 되잖아요. 네. 그게 특별 교부세라고 해서 네. 행안부 장관이 또 장관이 알아서 줘요? 알아서 특별히 교부해 주는 네, 거예요. 특별히 교육에도 아까 60 한 4조 있었잖아요. 예. 교육도 마찬가지로 3조 정도를 교육부 장관이 특별히 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장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한이네. 3조를 자기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어요? 물론 정치 압박이 있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죠. 와. 그럼 그렇게 주고 나면 지자체들은 총 얼마를 받겠구나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겁니까? 예. 월급을 정하는 거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들 월급을 그러네. 어마어마한 그냥 대충 어마어마한 봐서 권한이네. 정하는 어. 거네. 그리고 아까 보정개수 이런 까지 합치면 네. 10몇 조, 20조 정도에 되는 돈에 네. 약간 그 융통성을 자기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런 그렇구나. 구조가 물론 그게 무슨 물리학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정확히 얘네한테는 얼마를 줘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걸 공학적 계산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정치 논리, 행정 논리인데 네. 그걸 이제 방지하려고 행정 논리로 해서 뭐 저 타당성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타가? 예. 예. 다만 그거조차도 음. 교부세 할 때도 그 장관이 어디까지 알겠습니까? 이제 관료들의 저 어떤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지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 할만한데? 그러니까 왜 사실을 보고 행실을 보겠어요. 네. 그만큼 행정에도 큰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런데 네. 이제 문제가 뭐예요? 지방 정부 예산 중에 근데 남는다. 예, 남아요, 남는다. 예, 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받아가서 왜 남겨? 왜? 이게 이제 일단은 집행을 잘 못하고 예. 그 지금 저희 19년에 37조, 20년에 39조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순수하게 네. 세계 잉여금이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네. 아무 곳에도 쓰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는 돈이 지금 39조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 그러니까 그 말이 작년에 벌어들인 돈인데 받은 돈인데 안 썼어요. 예. 그러면 그냥 무슨 쌈짓돈처럼 그냥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돈은 넘어왔는데 네. 예산 짤 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얼마 남을지. 그렇죠. 작년에 넘어온 게 얼마인지. 예, 그런데 그걸 다 반영을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냅둬요? 빈 공간으로? 네. 이건 그냥 쌈짓돈으로 냅둬요? 그러니까 둥 떠 있는 거 결산서에만 존재하는 그 통장에만 존재하는 돈이죠. 예산서에는 없는. 잠깐만 예산 짜기 전에 지방이 얼마를 받게 될지 다 안다면서요. 네. 특별 그 부분까지 다 정해지고 나면 야 이제 요만큼이 내년에 우리가 써야 할 우리의 생활비구나. 네. 자 여기에 맞춰서 그럼 예산을 짜보자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 예산 다 쓰면 남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안 쓰게. 다 안 쓰는 거죠. 그 예산을 보도블록 갈기라고 안 다 가고. 안 써서 남겼어요. 이월금이 있고 네. 네. 그건 또 그만큼이 또 있어요. 한 30조 정도. 네. 또 근데 그나마 그 돈을 편성을 안 해요. 남는 거는 그냥 남는 거로 저금해 놓고 또 다음 해 예산으로 그것만 가지고 한다고요? 네. 조금 해놓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왜 우리 재정주기 집행한다고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률을 높여갖고 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무원 개인도 그렇지만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률 높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돈을 써야죠. 써야 되는 것도 써야죠. 있지만 예. 편성을 적게 하면 아.
편성을 적게 하면 집행이 더 쉽잖아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지출 항목에 이건 얘 떼나 얘는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남은 거 쓸 돈도 아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것도 한 네. 60만 편성해 놓고 예.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편성해 놓는 거죠. 예. 그러면 집행률이 높아지죠. 집행률이 높으면 무슨 인센티브를 줘요? 예. 아, 또 준대. 무슨 인센티브를 줘요? 한 250억 주는데 그야말로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참 재밌는 건데 네. 그 예산 부서의 집행률을 관리하는 예산 부서는 네. 그걸 이제 거의 성과금으로 꾸준히 받는 지금 20년째 IMF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받아요 그걸로 그 지자체마다.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는. 근데 집행률이 맨날 높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축소해서 짜고 짜놓고 예. 그러면 여름쯤 지나면 떨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합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근데 나쁘다. 그때 또 다 편성을 안 해요. 야 진짜 또 집행률 높이느라고. 아니 그때는 집행률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하반기나 상반기만 보니까 예. 그냥 추경 편성을 못 쓰고 이호를 하고 또 다 편성 안 했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그 2억은 그럼 뭐 했어요? 그 그렇게 남는 거. 근데 남는 그게 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 돈이 예를 들어 올해 10%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내년에 갔을 때는 또 10이 남잖아요. 네. 일부는 쓰겠죠. 네. 그럼 이렇게 5%도 남아요. 15가 되고 네. 20이 되고 계속 올라가는 목적이 없는 돈이잖아요. 네. 어디에 쓸지 결정되지 않은 거죠. 돈. 전혀. 그냥 남는 돈. 네. 그럼 뭐 했어요 그 돈은? 아니 안 써요? 그냥 잉여금으로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저기 그걸 세계 쓸 곳이 잉여금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못 쓴 돈 30조. 네. 20년 결산이. 예. 네. 그리고 쓸 곳이 안 정해져 있어서 남은 돈 32조에다가 플러스 기금에 네. 그 잉여금만 모아놓는 기금이 또 있어요. 예. 거기까지 7조가 있는데 거기까지 합치면 다 합치면 65조 정도의 돈이 있는 거죠. 아니 65조를 아무것도 안 쓰고 네. 그냥 계속 쌓아둔다. 그리고 뭐 일부 쓰고 그만큼 더 그거보다 거의 이상으로 더 쌓이고 쓰고 더 쌓이고 쓰고 더 쌓이고.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잠깐 다시 정리하면 이거 사실은 쓴 만큼 다 쓰면 좋잖아요. 그냥 받아서 쓰면 제일 좋지.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지자체장이다. 그러면 지역에 내가 돈도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뭐 다리도 놨습니다 하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쓰려는 유인이 있어. 근데 돈을 빼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열심히 써서 낸 예산이 이만큼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만큼 더 썼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자체마다 그 차이가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 비율이 높은 지자체. 자, 보자. 따단. 자, 보자. 네. 이천시가 순세기금하고 재정안정기금 아까 얘기한 이월금 빼고 네. 62%예요. 그 돈을 많이 남겨놨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세출의 62%. 그러니까 100원을 썼으면 네. 62원을 남겨놨다? 남겨놓은 거죠. 와. 이렇게 주인 없는. 주인 없는 돈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예산을 안 쓴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편성도 안 자체도 안 했거나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은 돈. 그럼 예를 들면 뭐 한 20억 들어올 예정이고 들어왔는데 네. 예산은 한 12억 정도의 예산만 짜서 그거 쓰고 그냥 떡 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남았다. 특히 이천은 저거 2000. SK 그 들어오면서 좀 늘어났어요. 하이닉스에서 바로바로 뽑아 나온 세금이 과천도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천 과천은 좀 그런 특성이 있죠. 과천은 뭐가 있죠? 경마장. 경마장. 아하. 근데 만성적이에요. 문제는 네. 어느 한 해만 그러면 또 괜찮은데 네. 그 SK 때문에 좀 더 늘긴 했지만 네. 계속 그래 온 거죠. 그러면 이천시장, 과천시장은 뭐라도 하지 자기 생색인데 왜 자꾸 남겨놔요? 예를 들면 이해가 안 왜 가는 남겨요? 그거예요. 야 우리는 진짜 멋진 다음 선거 안 할 거야? 멋진 뭐 이런 스포츠 센터를 만들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수당으로 나눠주든가 청년 수당 만들어서 뭐 여기 성남시는 좀 등수에 하잖아. 안 든 곳 중에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다는 아니지만 한 반 이상 쓴 거예요. 그래서 팍 이용을 낮춰버린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천 과천 이러죠. 그 다음에 인천 동구잖아요. 세 번째가. 네. 인천 동구는 38%예요. 이제 좀 내려갔는데 네.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인천 동구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6년간 네. 가장 인구가 급감한 투예요. 급감. 급감. 네. 그렇게 형편이 안 좋은 거잖아요. 상황이. 네. 인천의 네. 동쪽. 예. 네. 근데도 돈을 안 써요? 근데 돈을 안 쓴 거죠. 38%는 안 쓴 거예요. 그리고 계룡, 거창, 청도, 진주, 강남, 포천. 그러니까 잘 사는 곳도 있지만 네. 별로 그렇게 잘 산다고 볼 수 없는 곳들도 아니, 서울 강남구는 왜 또 돈을 저렇게 안 씁니까?
장난구는 뭐 진짜 너무 많이 거쳐서 있는 그런 것도 돈이 많아서. 있죠. 뭐 재산세나 이런 거 하면 많이 거치겠죠. 네. 네. 뭐 그것도 이제 강북구랑 나눠 쓴다고는 하는데 네. 아니 그 전반적으로 왜 지자체장들이 아니 근데 왜 안 쓰죠? 이 바보 아니야? 잉여금을 쟁겨놨어요. 따로 떼놨어요. 이 잉여금은 언젠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산 당장 쓸 수 있죠. 이거는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래는 이렇게 예산 편성 뭐는 얼마에 뭘 쓰고 이렇게 다 목적이 있잖아요. 돈에 목적을 달아놓잖아요. 목적이 없는 돈입니다. 잉여금은 목적이 없는 돈이잖아. 그냥 아무데나 써도 돼. 말 그대로 쌈짓돈으로 지자체장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면 네. 일단은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인정? 그럴 리가 없다. 아 돈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 그건 말이 안 에이. 돼. 그건 말이 안 될 것 그 같고. 이제 아니 그런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알지만 공무원들이 또 그걸 반대를 해요. 시 공무원이 예, 그 예를 들면 지자체 공무원들. 예를 들면 이천 시장이 야 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뭐 경전철도 만들고 해 하면 공무원들이 반대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 조치해야지. 좋게 보면 친중하고 또 내지는 좀 재정 건전성 아무튼 그걸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고 네. 나쁘게 보면 좀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소장님 왜 안 씁니까? 하나라도 써야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아껴 쓰면 절약하기 좋지. 위해서 안 쓰는 수도 있고 뭐 낭비지만 쓰는 경우도 있고 가치 판단은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들은 최대한 자기 생색을 내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쓰다가 탈이 나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는 그걸 견제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착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모르거나 엄두를 못 내거나인데 엄두를 못 내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의심은 이런 거예요. 이 잉여금이라는 게 별도로 빠져 있는 돈이잖아요. 네. 이거를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예를 들면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이걸 씁시다 하고 여기다 보내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이걸로 씁시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꼽을 쳐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착각하진 않겠으나 안 쓰고 임기를 마치고 교체되잖아 선거에서 그 다음에 왜 바보짓이냐 이거죠. 왜? 그나마 이 상황을 저희가 재작년에 네. 보고서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행안부가 이거를 정리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냈고 그래서 그걸 들고 기재부 장관이 얼씨구나 하고 왜냐하면 이 경제가 지금 어렵다 하는 것에 핑계를 댈 곳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빨리 쓰게 하라 그래서 해서 이만큼 그래도 그나마 지금 약간 급증 추세가 좀 진정이 된 정도예요 이게. 이상해. 이상하네.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뽑힌 사람이니까 예. 안승찬 기자가 예를 들면 과천시장이 됐어요. 뭐 어리버리 정신 없겠지 첫해 둘째해 뭐 이러다가 좀 알 것 같으면 또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세입이 16조, 세출이 11조면 잠깐 이 과장 좀 들어오라고 해봐라. 왜 이렇게 돈이 남냐? 뭐 좀 일을 좀 하려면 돈 없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을 텐데 어느 지자체장이든 의욕이 없나요? 그럴 거면 왜 선거에 나왔어?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남는 돈이 없이 늘 아껴 써야죠. 예산 아껴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잉여금을 해놓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 그러면 추경한다면서요. 추경해서 돈을 더 예산 편성해. 심한 경우에는 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있어요.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역시 발행해.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반론은 뭐냐면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가장 큰 반론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쓸 곳이 있습니다. 그럼 지방채를 나중에 발행하지. 있는 남는 돈 쓰고. 그렇죠. 왜 보통 예금에 왜 400만 원 있는데 왜 러시안 캐시를 가냐고 왜? 그러니까 그래서 지방도 역시나 그 부서간의 칸막이가 네. 이 정도 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라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산서에도 없는 네. 그런 나와바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 이천시장 이랑 과천시장 중에 누구 한 분 섭외 좀 해보자. 그리고 아니, 나 공무원들이 제일 궁금하다, 두려워하는 게 일을 벌려서 나중에 혹시 잘못돼서 감사받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을 해요. 관행상 안 쓰던 건데 시장님이 쓰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안 그럴까 봐. 됩니다. 주로 두 가지거든요. 개발 사업에 쓰거나 네. 복지에 쓰는 건데 예. 개발 사업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아. 복지에 쓰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왜 자기들 하라는 거 그냥 말고 딴 거 하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서 노인수당 주겠다고 했더니 막 해가지고 못하게. 그렇다고 예산을 받은 걸 다 안 쓰면 또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불이익을 받으니까 아니 경로당 도배라도 해주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니면 그건 할 수 있죠.
그럼 도배가 되면 인테리어도 되고 다 되지 않나요? 또 이게 너무 막 쓰면 또 고아원 막 쓴다고 건설도 뭐라 하고. 하겠지. 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저 다니면서 얼마나 참 와. 속이 터지겠습니까. 와. 진짜 희한하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획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예 임용금을 많이 남긴 데를 포상을 하면 어때요? 니는 그래서 정말 아니, 돈을 진짜 안 그래서 쓰는 애들이다. 내년부터 어떻게 하냐 행안부에서 네. 임용금이 많은 지자체는 페널티를 이제 최대 200억까지 주는 걸로. 너네 돈이 많아서 안 쓰고 있는데 우리가 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페널티. 근데 그것도 왠지 그러면 그래? 그럼 다 쓰지 뭐 흥청망청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쓰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네. 잘 넣어서 뭐 저희 투자를 한다든가 네. 이자가 높은 곳에 뭐 한다든가 이렇게라도 네. 하면 좋은데 네. 우리나라 금고에 지방자치대 금고에 예. 대부분이 농협이에요. 농협. 농협이 또 그런 걸 잘 안 하죠. 이봐 여기 그 리스트에 보니까 네. 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성남시는 없어. 성남시는 없어. 성남시 네. 주셨어? 성남시 없죠. 성남시는 없어. 이게 사실 이건 저 2%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건 뭐 옳은 얘기도 아니고 그냥 혼자 2%가 그런 망상을 했었다고는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해드리면 예. 사실은 성남시가 예전에 이런 수당 저런 수당 저런 복지 이런 복지 많이 만들어서 할 때 그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부 모라토리엄. 그거는 그 이전이고 그 이전이고 그 시작할 때. 이재명 시장이 하기 전. 이전이고 아니 이재명 시장이 들어오면서 모라토리엄 선언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모라토리엄 그 이전 선언했죠. 시장이 뭐 잘못해놔서 그렇죠. 네, 네. 그 화려한 그렇죠. 이제 그거는 사업 그렇게 해서 진행하라고. 어떻게 정리된 거고 네. 그 이후에도 성남시가 우리는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저런 것도 합니다 할 때 나는 그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이 뭘 하는 게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성남시 같은 지자체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그 지방소득세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어디 다른데 예를 들면 강원도 양구군 같은 데는 기업이 있어, 뭐가 있어. 여기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고 여기는 돈이 많은데 돈 많은 집에서 고급 유치원 보내주는 게 뭐 그렇게 잘하는 것이며 판교가 양구에 없는 게 양구 잘못이냐? 라고 생각하면 이건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균형을. 보니까 있는데도 안 쓰는데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니까 그냥 엄두라는 게 뭐냐면 기획 능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요즘은 돈 쓰는 기획 능력. 그러니까 뭐 사업 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옛날처럼 뭐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야. 잘 못합니다. 그냥 덜 걷죠 뭐 좀. 아니. 좀 이렇게 저는 이제 나오면 국회로 안 가고요. 좀 덜 걷어야 되겠다. 국회로 안 가고 어.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의 방송 스타일을 보시면 네. 얼마 안 가서 무리를 일으킬 거거든요. 분명히 뭐 오래 못 갈 겁니다. 인연금 다 써. 네,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키면 자숙한 의미에서 방송을 잠깐 쉬고 지방선거 언제예요? 지방선거. 야 돈이 남는데 못 쓴다고요? 기획력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다음에 얘기할 때는 네. 잘 쓴 사례들을 좀 갖고 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뭐 한평의 나비 축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거 하는데 1년에 20억 30억밖에 안 들거든요. 예. 그 군수가 PD 출신의 군수예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 그냥 한 12년 군수하면서 네. 한 5, 6년 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뭐 산청의 음악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예. 관광객도 부르고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러니까 돈 많은 지자체가 무슨 뭐 합니다 흑자 났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좀 거지만 이상하고. 뭐 예산 없어서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이러면 하면 안 되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뭐 이렇게 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참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정말 힘들게 가능성이 세금 내는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세금 내는데 세금은 많이 내는데 뭘 좀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걷는 거보다 잘 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못지않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첫 시작이 이제 초과세수 문제가 지방에 있는데 네. 그게 저희가 2020년 걸 조사했더니 129조가 초과세수예요. 이렇게 거칠 거라고 한 거 플러스 129조인 거죠. 그래서 오차율이 37%. 좀 제발 좀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상황이면 세금 좀 그만 걷읍시다. 그래.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세금이 안 기자 주머니 2% 주머니에 있었으면 다 나가는 건데. 얼마나 유용하게 잘 썼겠어요. 이 등수를 보여드리면 예. 이 화면에 등수 보여드리면 이
오차율이 50% 그러니까 그 50% 정도 되는 데가 저 오차율이 아니라 그 계획 비율이 50%죠. 예. 그러니까 50% 틀린 곳이 네. 20곳이에요. 진도, 연천, 광주, 동구, 인제 이게 순서 키워봐주세요. 잠깐만요. 화면. 50%라는 건 세금이 100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네. 50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예산 것이죠. 네. 생각하고 예산을 짰던 네. 네들. 1등이 진도군 이게 등수별로 경기, 쭉 있는 연천, 거예요. 광주, 동구. 인제, 강원 부산사, 인제. 청도. 저게 낮을수록 바보 예산을 짠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진도는 2배가 더 들어온 거죠. 축하해야 되는 일인지. 보령까지. 축하를 해야 될지. 뭐. 근데 이게 갑자기 뭐 그렇다고 세금이 크게 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계획 자체를 그렇게 하자는 거죠. 아니 지방 양극화된다고 하고 뭐 인구 나간다고 하고 뭐 좀 해야 된다고 하고 이 지방에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고 하면서 저 돈을 저렇게 남기는 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가 뭐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 잘못 알고 계시는 아니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맨날 보도블록 깐다는 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안 쓰면 예산 줄어든다고 내년 예산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하다못해 보도블록이라도 바꾸자 그건 이제 하잖아요. 보도블록 바꾸잖아요 맨날.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좀 지자체마다 수준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블록 안 뜯어요. 네. 보도블록 식계명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네. 욕 먹어요. 너무 이 보도블록이 너무 유명해져서 진짜 보도블록은 정말 네. 깔아야 되는데도 잘 못 가는데 한 10명만 전화하면 네. 화들짝 놀라거든요. 우리가 다른 낭비는 참아도 보도블록 보도블록 낭비는 못 참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보도블록 대부분은 공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지자체 예산이 아니고 예. 예를 들어 저 상수 하수도 저 가스 전기 뭐 이런 데서 할 때마다 뜯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네. 일정을 좀 조절하면서 그 뜯을 일정을 조정하고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돼요. 뭐야? 공동구. 공동구가 뭐예요? 그 유럽이나 네. 미국의 왜 지하에 거대한 그 지하 공동구를 설치해서 벙커. 예, 거기에 상하수도, 아. 전기, 가스 다 설치해서 뜯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관광용도 되고 지하에 왜 있잖아요, 거대한.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깔지 말고 지하를 파자고요? 그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하면 네. 보도블록 뜯을 일이 없죠. 보도블록이 대부분 보도블록 자체를 갈기보다는 그 밑에를 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냥 보도블록 가려고 진짜 무슨 뭘 모르시네. 정 소장님. 보도블록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산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뭘 아니, 물론 밑에 그런 것도 깔아요. 있는데 요즘은 그냥 보도블록 까는 거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 요즘은 그리고 그 공기업들이 할 때도 네. 소장님 너무 그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경이 네. 2005년 전후로 해서 6년 동안 한 20년 보도블록 뜯을 돈을 써가지고 공동구를 만든 거예요. 아 그렇게. 예, 그래서 예산을 이제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낡아서 바꾸는 거 말고는 안 하는 걸로 공동구라는 게 그 예. 안에 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하수도, 상하수도나 이런 거 그 뭐 가스, 전기, 통신. 그런 걸 매번 한꺼번에- 땅 파지 말고 이만한 거 만들어서 그냥 묻어라. 다 들어가는 근데 무슨 문제 있으면 그냥 조그만 파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문 열고 들어가서 하고. 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안 되나? 네. 제가 국회에 잠깐 근무할 때 그걸 시도를 했는데 네. 이 한 부서 칸막이 때문이에요. 네? 그 왜요? 아니 부서가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전은 공동구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 한전 한 90cm까지 공동구를 신도시에 설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더 큰 거,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래서 전부 다는 그럼 한전용, 상하수도용, 뭐 그걸 따로 하수도 해요? 이걸 왜 따로 해 이걸? 근데 그 부서 간이 협의가 안 되는 거지. 그건 저건 누구 거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협의하라고 물론 하수도과 과장과 상수도과 과장 부서가 다르지. 다르지 물론. 그러나 상하수도 국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앙정부에서 부처끼리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국무총리가 그거 하라고 주장하는 거고 맞죠. 국무총리가 그거 하는지 잘 보라고 대통령 뽑아놨는데 네. 부처가 선발 안 맞는다 그러면 그 윗사람 데리고 와야지. 사실은 저는 그것도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저 혼자만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총리로 가셔야 되겠네. 아니, 나는 그게 아니야. 지자체장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천시장 좋습니다. 이천시, 과천시, 인천 동구구청장, 돈 많은 충남 계룡시장, 남는데. 거창 군수 이런 거 돈 많이 남는데. 그래서 저기 누가 농담으로 여기에 있는 군들은 있잖아요. 네. 주민 1인당 예산이 2,500만 원이 넘어요. 1년 예산이.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눠주라. 기본소득 한 500 줘도 별로 재정에 타격이 없죠.
근데 아마 내가 말은 이렇게 그냥 장난 삼아서 왜 돈 안 쓰냐고 했으나 저도 경남 거창에 가서 네. 뭘 할까요라고 하면 대충 쓰는 거 말고 뭐 진짜 잘 쓰는 거. 도로 위에다 금박을 깔아라 그러면 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뭔가 생산성 있는 뭔가를 만드는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쉬운 아니겠죠. 일은 아닐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조차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는 게 지방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음. 돈 쓰는 건 어렵죠. 진짜 그것도 요새는 함부로 막 쓰면 또 욕 먹잖아요. 보급블록 깔면 욕 먹으니까 바꾸면 그렇죠. 예. 잘 쓰기는 어려우니까 욕 안 먹으려고 그냥 안 써버리는 거죠. 그냥 안 써버리는데 안 써버리는데 또 중앙정부에서는 또 세금을 걷어서 주고 또 주고 또 돈 남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제 프로 가끔씩 정신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 고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자라는데 그들의 밥상도 뭐 별 볼 일 없지만 만 18세 돼서 고아원을 나올 때 옷가방 하나 하고 500만 원 들고 나와요. 준다고. 예. 그 500만 원으로 방도 구하고 앞으로 혼자 다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 그건 좀 더 주자.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운이 없던 친구들인데 그거 3천만 원 준다고 5천만 원 준다고 그거 뭐 술값으로 쓰겠어요. 뭐 매년 10년간 500만 원씩 줘도 되고. 근데 그게 예산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예산 없어서. 근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렇죠. 뭐 임대주택 하나씩이라도 좀 주든가 한 15평짜리 하나만 줘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거겠죠. 엄청난 거죠. 이거 뭐 어디 출마해야 됩니까? 일단 돈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두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가면 네. 제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당신들이 그나마 이 지역의 앨리스다. 근데 당신들이 엘리트죠. 이런 것도 못할 정도로 만약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이 지역이 다 망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젊은 공무원들은 알아들어요. 자부심도 있고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이제 너무 세파에 찌들리셔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하고 보는 거지만 그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치단장도 좀 있어요. 근데 승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뭐 계획을 짜기도 그렇고. 아니 그래서 자, 그 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네, 같아서 네. 제가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이 기술 그 예산을 또 똑같은 돈을 써도 네. 예산을 써도 그게 효과를 잘 보는 곳과 못 보는 곳이 있어요. 이거 사례 하나 갖고 온 게 뭐냐면 네. 기술 창업으로 예산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11조 네. 지능기금 중에서 이제 거의 한 9조 뭐 이렇게 좀 돈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뭡니까? 보시면 예. 그 기술 창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그 기술 창업하는 숫자의 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경남 경북은 되게 떨어지고 수도권은 이제 늘고 있는데 이 퍼센티지를 보여드리면 예. 이래요. 그 지금 저 부산 울산 경남 마이너스 5%잖아요. 예. 네. 대구 경북 마이너스 1%인데 광주 전라 제주는 15%예요. 늘어나게. 네. 창업되는 스타트업들이 숫자가 예. 대전 세종 충청도 19고 네. 수도권 강원도 30. 이게 무슨 저게 관계? 뭐 무슨 의미가 관계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돈을 저 정부가 이제 주로 정부의 지원으로 이제 예. 창업에 지원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네. 하는 데는 굉장히 급증하고 같은 돈을 썼는데 그러니까 주로 인구 비례해서 주거든요. 예. 예.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에 많이 갔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못 쓰고 있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잘 이게 못 쓰고 있다. 조 단위의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아. 그래서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은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커가지고 현 정부에서 예. 많이 지원했지요. 그래서 이게 그 잘 쓰고 못 쓰고에 따라서 예. 이거 뭐 저희 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이제 그 업체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 네. 하여튼 5년간의 추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느는 건 당연한데 예. 이게 수도권 말고도 이제 충청권이나 호남권 증가를 하는데 영남권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는 돈을 넣는데도 제가 볼 때는 뭐 집행 방식이나 운영 방식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죠. 너무 어려운 얘기였나요? 충분히 아닙니다.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에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돈을 좀 열심히 쓰도록 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이래서 감세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이럴 들었어요. 거면 세금을 줄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 줄인다고 들더라고요. 그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네. 그 돈을 걷어서 세금을 냈는데 정부가 창의적이지 못하면 동네 곳곳에 원두막이나 지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의 돈이 원두막 짓는 기술을 늘리는 데 쓰는 것이고 그 감세를 해서 우리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각자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 옷도 사 입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뭐 그러면 맛있는 동기부양이지 아이스크림과 뭐. 좋은 옷을 만드는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그래. 원두막 기술이 중요하냐 아이스크림 기술이 중요하냐 그런 소리 나올까봐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지만 예. 또 잘 써서 잘 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 사실은 잘 쓸 때의 돈은 조금 쓰고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못 쓸 때의 돈은 엄청난 돈을 썼는데 실패하는 게 좀 많이 있죠. 확률적으로 잘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것도 돈 쓰는 것도 요령이죠. 네. 요령이고 잘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복지나 이런 거 경우에는 투자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걸로 들고 쓰겠고요. 빨리 네. 뭐 백브리핑 언더스탠딩 이거 빨리 잘 되거나 네. 빨리 안 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예. 화나네. 들을수록 화나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유튜브 채널 네. 나라살림연구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구독하시는지 배워오셔서 네. 저희 채널 언더스탠딩도 네.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